자, 지금부터 엔터주를 전체적으로 쫙 훑어볼 거예요. 자, 엔터주 살펴보기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한 달이 다 돼가요. 자, 먼저 KT알파를 봅니다. 물론 엔터주 중에는 CJ, CGV라든가 SM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많긴 하지만 이제 좀 큰 금액들, 금액이 이제 큰 거 이런 그 중소형, 중대형주보다는 역시나 소형주가 우리에게 수익을 잘 줄 수 있는데 많으신 분들이 생각하는 주식이라는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얘네들만 생각하거든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안 그래요. 예전에 LG카드도 상장 폐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소형들에도 내가 살만한 주식이 재무가 단단하고 영업이익이 좋다면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반드시 시장에서 길게 가져가도 돼요. 대신에 재무가 안 좋거나 특히나 지금은 12월 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종목을 중장기 투자를 할 때는 이왕이면 배당도 주는 그런 종목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뭐지? 꽁도 먹고 알도 먹는다고. 그죠? 배당도 받고 주식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적인 부분은 본인분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꼭 보시고 재무는 제가 멤버님들은 매일매일 알려드리기 때문에 특히 캔들 공부 따로 하지 마세요. 따로 하지 않아도 제가 좋은 자리를 다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KT알파를 제일 먼저 보게 되면 KT알파 처음에 얘기하던 여기에 KT알파를 그런데 월봉에서 이치가 원체 낮아요. 여기에요. 자, 다시 한번 모든 자산은 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땅이 됐든 똑같아요. 비싸게 사가지고는 도저히 내가 팔 방법이 없어요. 마진이라는 게 없는 거죠.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애초에 싸게 사신 분들은 아직도 수익권인 거죠. 예전에 막 금리가 약할 때 아파트가 폭등할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아파트를 좋게 보고 있어서 높게 사신 분들이 지금 많이 이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꺾이질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쉽진 않을 것 같고 KT알파의 위치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디에 있죠? 이런 데 있지 않죠, 지금. 바닥에 있죠. 더군다나 외바닥이 아니에요. 외바닥이라는 건 저점을 새로 썼을 때 얘기인데 이 당시에는 외바닥이에요. 바닥이 어딘지 몰라요, 도저히. 여기가 바닥인지 여기가 바닥인지 우린 모르거든요. 그런데 외바닥이 아니죠. 이것도 멋있게 얘기하면 뭐 다중바닥 후 상승 이렇게 하거든. 이렇게 하지 마요. 그냥 외바닥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냥 22년 6월 달에 저점만 깨지 않으면 어느 정도 바닥이 확인이 된 거거든요.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래도 이 가격대가 되면 누군가는 매수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SBS 콘텐츠 허브예요. 그러니까 날라갔죠. 자, 그런데 잘 지켜보니까 옆으로 계속 가죠. 이렇게. 안 깨요, 자리를. 뭔 얘기냐면 이 정도는 저점이 잡혔는데 특히나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되는 5개월선 위에 있죠. 추세 전환을 해줬다는 얘기인 거예요. 주봉에서도 해줬습니다. 20주선만 안 깨면 돼요. 일봉에서 봤을 땐 꾸준히 우상하고 있죠. 단지 거래량이 너무나 아쉽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거래량이 뛰어서 지금 올라가는 종목은 누구나 살 수 있어요. 잠시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종목 찾기를 보면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거. 주가 시세 보고서 오늘 뛰는 종목을 누가 못 찾아. 얘네들을. 그죠? 얘네들 내 동네만 하면 되지. 얘네들을. 그냥 들어가서 지금 사면 되지. 그죠? 영진약품을 제가 언제 얘기했냐면 이날 얘기했어요. 이날. 요날. 그죠? 요날 얘기했어요. 잘 보고 계시라고. 근데 몇 프로가 갔냐? 이날 어제 금요일날 10%, 오늘도 16%, 이틀 만에 26%, 이날 샀으면 거의 30%, 3일 만에 상한가 정도의 수준의 수익을 알려줬어요. 제가 이때 알려드린 거예요. 지금 뛰는 종목은 누구나 다 지금 와서 얘기할 수 있어요. 특히 그 리듬 하신 분들 있어요. 이거 누가 얘기 못해. 지금 뛰는 거. 아무나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뛰기 전에 내가 어느 자리에서 숨어 들어갈지를 알아야 되겠는데 KT알파가 지금 뛰지는 않고 있지만 월봉에서 엄연히 주식이 싸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얘를 지금 사기 싫죠. 왜? 거래량이 없어. 누가 그러는데 거래량이 떠야 좋은 거래. 거래량이 없어요. 하루에 10,000주가 안 돼. 그럼 얘를 여기부터 사신 분들은 하루하루 엄청 지겹겠죠. 당연히 지겨워요. 야, 얘 샀더니 10일 동안 꼼짝도 안 해. 한 달 동안 꼼짝도 안 해. 잘못 샀는가 봐. 그런데 팔고 나서 나중에 봤더니 여기가 있네? 이게 뭔 일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월봉에서 싸게 샀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단 손절 라인을 깨지 않는 한. 월봉에서 5개월선 깨지 않는 한 가만히 있으면 얘가 뭐를 하냐? 갑자기 빵 때려요. 요거 쫓아가서 못 사요. 만약에 이거 쫓아가서 하면 또 내동매매에 또 걸린 거예요. 우리는 팔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서 세력들 매집할 때 잘 매집해가지고 여기서 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KT알파를 전 추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 본인에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의 주식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나중에 뛸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늦은 거예요. 그 전에 작은 거래량의 변화를 볼 줄 알아야지만이 내가 얘를 사놓고 올라갈 때 먹을 수 있죠. 물론 오늘 KPX나 제일약품이나 제일파마홀딩스가 다 뛰었어요. 얘네들도 제 관종에 다 넣어놨었어요. 작은 거래 변화 때문에. 얘네들이 그냥 날아갔습니다. 오늘 전부 다 날아갔어요. 물론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그럼 이제 사골처럼 우려먹으면 되는데 이 작은 거래량의 변화를 보고 저도 관종에 넣어놨다가 너무 종목이 많아서 너무 좋은 종목이 많아가지고 일단 빼놨는데 순간 빼놨더니 다 떴더라고요. 물론 지금부터 다시 사면 돼요. 이 얘기는 일단 제약바이오즈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TBC를 볼까요? TBC도 뛰었습니다. 월봉 H가 어디예요? 굉장히 낮죠. 특히나 이 친구는 제가 이때부터 잘 보고 있었어요. 3개월 전부터. 3개월 전부터 이식교선이 목표가라고 그랬는데 정확히 찍었죠. 자기 갈 자리 잘 가는 거예요. 시장이 그동안 떨어지든 말든 TBC는 자기 할 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누가 했냐? 세력들이 한 거예요. 주봉에서도 떴습니다. 그런데 수급주선이 힘들죠. 얘가 끝났냐? 안 끝났어요. 자, 거래량이 늘어났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 다시 밀리면 다시 1,000원대 이하가 올 수도 있고 이런 데가 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런 데가 오면 그냥 믿고 참고 사시면 되고 오늘 같은 날도 21선만 깨지 않은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자, 코퍼스 코리아가 날아갔는데 코퍼스 코리아 제가 본 자리가 이런 데죠. 많이 날아갔어요. 지금 손대긴 힘들죠. 제가 그때 코퍼스 코리아를 뭐라고 그랬냐면 굳이 매수하시려면 이식교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인데 이제 와서 코퍼스 코리아를 보면 안 되겠죠. 얘는 사는 게 아니에요. 주식 영상이라는 게 항상 올라가는 종목만 얘기하는 게 주식 영상이 아니에요. 1000% 폭등, 2000% 폭등. 야, 앞으로 급등할 일만 남았습니다. 물론 급등해주면 좋겠는데 급등할 종목만 얘기해주는 게 주식 영상이 아니라 조심해야 될 종목은 분명히 객관적으로 조심하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날아가는 게 있고 날아간다고 그랬는데 안 날아가는 게 있어요. 그걸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주식은 맞추는 영역이 아니라 대응 영역인 거예요. 이런 거죠. 이 친구가 코퍼스 코리아가 여기서 제 생각이 틀려가지고 빵 때려가지고 이런 데 가고 이런 데 가고 이런 데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안 사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애초에 이런 데서 못 샀다면 날아가는 것도 아깝지도 않고 굳이 사려면 이런 데 있는 친구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은데 내가 내 피 같은 돈을 굳이 무리해서 여기서 사야 될까요? 그럴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부분은 반드시 명심해서 생각하시고 버큐 스튜디오가 날아갔습니다. 날아갔는데 지금 쫓아가기 힘든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20주선이 원래 강력한 저항선이에요. 더군다나 이 친구는 이제 빗썸 쪽이 좀 연결 잘 돼 있죠. 비든타고. 자, 목표가를 상한가기 때문에 찍었습니다. 찍고 왔는데 일단 기다려야죠. 거래량의 변화가 생겼죠. 이대로 쭉 날아가면 너하고 나하고는 인연이 없구나. 굳이 무리해서 사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 친구가 3, 4일간 또 일주일 동안 아니면 땡땡이 생긴다거나 옆으로 눌림목을 쭉 주게 되면 이때 추세 깨졌다고 하지 말고 이때 사는 거예요. 월봉과 주봉에서 추세가 쨍쨍할 때는 즉 장기적인 지표가 우상향으로 추세가 좋을 때 일봉에서 살짝 꺾어서 나가는 건 우리닉을 눌림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사시면 돼요. 자, 버킷스는 그렇게 대응하는 거고 LG엘로비전은 전기차 충전 관련주기도 해요. 여기가 해롱이라고 하는데 월봉에서 보면 어디 있냐면 정확하게 5개선 위에 있죠. 이 친구는 재무도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추세 전환 해줬죠. 자, 전기차 충전 관련주기도 해요. 주봉에서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 추세가 쨍쨍하죠. 그냥 22전기차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자, 스튜디오 산타크로스 점점 살 자리가 없어져요. 자, 월봉에서 우하향 중이었다. 이제 반등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첫 번째 목표가가 20개선, 두 번째 목표가 여기에요. 이제 사기 늦었죠. 이제 사기는 그래서 굳이 하실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수급주선인 60주선을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60주선만 깨지 않으면 매수. 당연히 깨면 손절이에요. 아직은 흐름이 살아있긴 한데 굳이 무리해서 사기는 약간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콘텐트리 중앙은 제가 요때 얘기했거든요. 요때 거리면서 생겨서 쭉 올라가고 있어요. 쭉 올라가고 있는데 자, 월봉에서 제가 콘텐트리 중앙에 월봉의 위치가 굉장히 낮다고 그랬죠. 여기가 코로나 때 뭔 얘기냐면 해도 너무한 종목이 얘라고 그랬죠. 잘 올라가죠 지금. 자, 목표가를 더 가야 되고 주봉에서도 5주선 한번 이탈하지 않는 거죠. 추세가 좋죠. 지금 쫙 타고 가고 있어요. 어디가 목표가냐? 여기가 목표가예요. 4만 원이 목표가예요. 자, 예전에도 4만 원이 목표가라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사야 될까요? 안 사야 될까요? 안 사야 되겠죠. 애초에 여기서 못 샀으니까 내비두는 거예요. 그냥 날아가는구나. 아깝지만 너 말고도 우리나라에 살 종목이 2,500개가 있기 때문에 굳이 얘를 무리해서 사지 않아도 돼요. 사실 분들은 5일선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바른손이 급등을 했죠. 대량 거래가 빵 터졌어요. 자, 월봉 H가 굉장히 낮아요. 여기 있어요. 여기.
근데 아직 목표가인 여기 20개선 찍었구나. 이 첫 번째 목표 찍은 거예요, 친구. 두 번째가 여기에요. 자, 4,600원이 되게 되는데 주봉에서 수급주선을 맞았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60주선은 수급주선이기 때문에 목표가 찍은 거예요. 그러면 순간 얘를 뚫으면 날아갈 수는 있는데 여기에 매물대가 많고 얘를 못 뚫어주게 되면 어디까지 밀리냐? 5주선까지 밀립니다. 이게 알루코가 정확히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른 손을 사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들고 계신 분만 계시면 돼요. 자, 알루코가 분명히 어떻게 됐냐면 제가 이게 바른 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알루코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다음 주에 정확하게 여기서 못 들었죠. 요게 수급주선이에요. 그럼 얘가 심하게 밀리면 제가 5주선이 온다고 그랬죠. 굳이 사람은 여기거든요. 지금이죠. 알루코까지 밀렸어요. 사시면 지금 사시면 돼요. 자, 그런데 바른 손이 바로 저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죠. 물론 뚫어주면 다행인데 지금 목표가이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진입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이해할 때는 일봉만 보고 하지 마요. 거래량 터졌으니까 날아갈 수 있겠네. 그럴 수는 있어요. 대신에 얘가 못 날아가면 어디까지 밀리냐? 주봉에서 5주선까지. 여기까지 그냥 밀려요. 그러니까 지금 손대면 안 된다는 거죠. 굳이 사려면 내가 원하는 자리가 왔을 때. 주식은 목표가도 중요해요. 주식은 물론 당연히 목표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식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자리가 오지도 않았는데 단순히 지금 뛴다는 이유로 순간 엔터 그룹들이 좋다는 이유로 사지 말고 내가 주식을 어디서 사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잘 보고 계시고. 자, 초록뱀 컴퍼니하고 초록뱀 미디어 사실은 제가 멤버에 다 알려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뺐어요. 종목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멤버방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거의 다 잘 날아가고 있어요. 잘 날아가고 앞으로도 다 날아갈 거예요. 얘네들. 대신에 내가 매수 타이밍만 어디서 잡으면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따로 멤버방에서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우리 멤버님들 제가 이거 자랑한다고 한번 얘기했거든요. 오늘 자랑한다고 한번 얘기했는데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멤버님들 방 종목들이 잘 날아가요. 사실은 우리도 대가를 받는 거예요. 우리 멤버님들하고 우리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아침에 만나가지고 하루 종일 공부하니까 특히 제 방 실방을 틀어놓게 해서 공부 열심히 하는데 공부한 만큼 대가를 받는 거죠. 많은 멤버들이 속삼학원이라고 그러니까. 자, 어쨌거나 초록뱀 컴퍼니를 봅니다. 그 매수 종목에 있었는데 이 친구를 제가 관심 종목에 넣는 가장 큰 이유 얘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작은 거래량의 변화를 볼 줄 알아야 되죠. 근데 지지부진하다 그래도 실망할 건 없는데 또 뛰었습니다. 그럼 지금 거래량 또 터졌죠. 이 초록뱀 컴퍼니의 월봉 H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대신에 동전주인데다가 재무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이 감당하셔야 되고 5주선을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 전환이 되고 있죠. 만약에 오늘 같은 날 정배열 초기가 되게 되면 다시 날아가요. 갈 길이 멀어요. 여기도 가야 되고 여기도 가야 되고 여기도 가야 되는데 금방 설명드렸듯이 재무가 원체 안 좋기 때문에 순간 급락하거나 엉뚱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의 판단은 고스란히 본인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초록뱀 미디어도 재무는 안 좋아요. 그런데 초록뱀 컴퍼니보다는 초록뱀 미디어가 더욱더 큰 대량 거래가 들어왔죠. 요걸 바닥에서 터뜨릴 수 있는 사람들은 세력밖에 없어요. 월봉 H가 굉장히 낮죠. 자, 다시 한번. 콘텐츠리 중앙에 월봉 H가 해도 너무하다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쭉쭉 올라가죠. 그런데 역시나 초록뱀 미디어도 해도 너무한 거예요. 자, 5개월 선을 뚫어주는 순간 어딜 가냐?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요.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죠. 자, 주봉에서 5주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중기적인 추세의 전환과 턴이 돼 있고 일봉에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얘는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요. 그냥 단지 일봉에서 조금 밀리니까 추세 깨졌네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일봉은 그냥 눌림목인 거야. 눌림목. 주식은 눌림목에서 하면 좋죠. 수익이니까.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아도 코스닥이 계속 밀려도 코스피가 밀려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민머니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종목들은 자리 깨는 게 거의 없어요. 오히려 시장이 밀리면 아주 좋은 자리에 자라요. 정말 자라요. 그러면 그냥 사놓고 제가 시장이 뭐라고 그랬죠? 항상 월화가 안 좋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그러면 수요일 날 뛸 때 이런 친구들이 갑자기 후다닥 다 뛴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 주도 기분 좋게 잘 수익 내고 주말을 편하게 보내는 거예요. 그냥 뭐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좋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급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제 채널은 스윙 채널이고 어느 정도 중장기 채널이기 때문에 물론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막 이거 팔고 사고 저거 팔고 이거 사고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증권사에 수수료만 많이 주게 되고 막상 나는 속빈강정이 되죠.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초록뱀 미디어 위치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 재무는 빵점이다. SM 라이프 디자인 설명드렸죠. 이제 와서 월봉이 고점에 있는데 물론 얘가 5개월 선만 안 끼면 반등해주고 또 뛸 수는 있어요. 대신에 내가 사고자 하는 자리는 이런 데 하죠. 여긴 아닌 거예요. 여기서 계좌가 무너지고 있는데 여기서 자꾸 아바타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아바타 신경 쓰지 마요.
아바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식을 사야 될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뉴스는 참고사항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키이스트를 봅니다. 키이스트가 이때 대량 거래가 터졌고 제가 땡땡이 생겼다고 그랬죠. 언제냐면 이날이에요. 자, 원래 키이스트를 얘기한 자리는 여기에요. 여기. 왜 그러냐면 얘 때문에. 자, 월봉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고 제가 이 친구도 헤드도 너무한다고 그랬죠. 잘 올라가죠. 이렇게 싸게 있는 종목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싸게 있을 때 사야 되는 거예요. 시장을 떠나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시장을 주축해야 되는데 단 키이스트는 두 번의 살 기회를 줬어요. 첫 번째가 여기에요. SBS 콘텐츠 허브처럼 첫 번째가 여기고 두 번째가 땡땡이를 쓸 때 여기에요. 이거 굉장히 좋은 거라고 했죠, 제가. 그런데 땡땡이 치자마자 날아갔죠. 학교를 땡땡이 전화 계속 가요. 쭉쭉 날아갑니다. 자, 땡땡이 또 그렸죠, 여기서. 그러자마자 또 날아갔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는 제가 여기서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도 가고, 자, 다시. 많은 종목들을 지금 똑같이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키이스트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당연히 여기서 매수하면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갈 겁니다라고 그랬는데 갔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친구가 드디어 주봉에서 수급주선에 다 왔어요. 뭔 얘기냐면 지금 사가지고는 도저히 내가 먹을 게 너무 작아. 얘 홀라당 여기서 샀으면 여기서 그때 우리가 사러 갈 때 여기서만 샀으면 지금 30%가 넘는 수익률을 거두고 있을 건데 하필 지금 봤다면 사면 안 되겠죠. 수급주선 맞고 떨어질 확률이 80%가 넘는데 얘를 지금 사가지고 몇 프로 먹어야 되냐면 4% 먹어야 돼요. 4% 먹자고 이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못 샀으면 이 주식은 사지 마요. 주식은 완벽하게 욕심을 버려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KTIS를 봅니다. KT 관련주죠. 네옴시티 관련주기도 해요. KT 쪽이 네옴시티 영역이 잘 돼 있으니까 추세 깨졌죠. 주봉에서 추세 깨졌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일단 피하고 보는 게 맞아요. 단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자리가 오게 되면 또 사볼만 해요. 그래서 2,400원대까지 기다렸다 사시는 게 맞아요. 자, 펜엔터테인먼트 떴습니다. 지금 엔터주 찍은 지가 이제 거의 한 달이 됐기 때문에 제가 펜엔터테인먼트 얘기할 때가 여기에요. 다 날아갔어요, 지금. 그런데 목표가 다 왔죠. 이제 펜엔터테인먼트 사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가 매물대가 많아요. 물론 하실 분들은 하셔도 돼요. 근데 주식이라는 게 내가 손절 라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주식을 할 때 목표가와 매수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식을 사고자 하는 자리는 매수가야 돼요. 이게 손절가예요. 그래야지만이 손절은 2, 3%에 짧게 끊어요. 목표가에서 팔아야 되겠는데 다 왔죠. 다 왔어요. 여기가 목표가예요. 지금 어떻게 사냐고. 예를 들면 SM라이프 디자인을 아마 멤버님들 여기 산다고 제가 말렸을 거예요. 사지 말라고 여기서. 그러니까 목표가 찍었죠. 얘랑 펜엔터테인먼트랑 틀릴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제 생각이 틀려서 여기도 가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최초의 매수 타이밍이 여기였어야죠. 이해하셨죠?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애니플러스도 제가 알려드린 자리가 여기에요. 이제 엔터주도 거의 마무리가 돼가죠. 자, 사마네트웍스는 유일하게 살만해요.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찍었구나. 얘도 이제 못 사요. 찍었어요. 주성 들어올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엔터주들이 SBS 콘텐츠 허브도 제 7,000원이 첫 번째 단기 목표가인데 찍었죠. 찍었어요. 자, 뭔 얘기냐면, 엔터주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목표가를 다 찍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섹터 순환 매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예전에 리튬이라든가 2차 전지가 강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10월 달에 좋다고 알려드렸어요. 얘네들이 10월 초부터 한 달 내내 쫙 날아갔어요. 지금은 살 게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엔터주를 3개월 전에 찍었는데 쭉 한 달 전에 쭉 날아갔죠. 이제 엔터주도 좀 피해야 돼요. 살 게 없어. 자, 이 자리를 지금 뭐가 차고 들어오고 있을까요? 지금 뭐가 차고 들어오냐면 바로 제약주가 차고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제약주의 흐름을 계속 보고 있는데 보통 수상한 게 아니에요. 제약주가 전부 다 월봉 바닥 그리고 있는데 얘네들이 다시 띠락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첫 번째 영진약품이 날아갔고 하나하나 JW 신약부터 다 날아갔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이따 HLB를 보면서 이런 제약바이오주를 볼 거예요. 화장품 관련주는 날아가긴 했는데 목표가 찍었어요. 당연히 조정이라는 게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조정권에 들어올 때 더 사시면 되고 특히 의류 관련주들도 화장품주 움직인 다음에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의류 관련주 중에 바닥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잘 보시면 되고 얘네들은 멤버방에서 제가 따로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섹터의 순환맨 지금 이해 갔죠? 지금 엔터주를 들어가 가지고는 만만하게 살만한 친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젠 늦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영상이 어차피 저녁 때 올라갈 건데 한 7시쯤 올라갈 거예요. 누군가 그러실 거예요. 아니, 다 끝난 종목을 왜 얘기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끝나긴 끝났는데 딱 한두 달만 참으면 돼요. 그냥 짧으면 일주일,
길어야 한 달인데 한 달 정도면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또 아주 사기 좋은 자리를 줘요. 그러니까 내가 내동매매하지 않거나 목표가를 알고 있다면, 이 주식에 대한 목표가를 알고 있다면 굳이 안 사도 돼요. 왜 목표가에 사? 남은 팔려고 하는, 세력들은 팔려고 하는 목표가에 내가 살 이유가 없죠. 우리는 매수가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터주는 지금은 피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수익을 잘 냈기 때문에, 특히나 멤버님들은 오늘 아침에 수익을 잘 냈다면, 아마 오늘 멤버들 중에 수익 내신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수익을 냈다면 오늘 하루는 푹 쉬어요. 오늘 뭐 하지 마요. 그 수익의 기쁨을 누리고 하루는 푹 쉬어요. 그리고 수익을 아직 못 냈다거나 지지부진하다면 그냥 믿고 참고 기다려요. 이해하셨죠?